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문제집 23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3페이지 펴시면 우리 24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문제집 23페이지 2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여러분요. 자, 24번 문제 봅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요. 자,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것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우리가 주요 세금들로 해서 우리가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고 또 보겠습니다. 먼저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보시면 물납이요. 자,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요.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O의 X예요.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X요. 등록면허세 X고 재산세요. O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종합부동산세 물납이요. O인지 X인지 빨리빨리 얘기해요. O의 X예요. X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또 그 다음에 상속세예요. 상속세 우리 국세에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O 허용되고 증여세예요. 증여세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예요. 농어촌 특별세 O의 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우리 또 지난번에 했습니다. 분할납부 취득세는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요. O,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 O, 증여세 O, 농어촌 특별세 O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지방세법상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재산세요.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 여러분들 고르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먼저 분할납부 우리 각 세목별로 주요 세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PPT를 띄웠는데 보세요. 우리가 분할납부 주요 세금들 우리가 분할납부 허용되는 거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가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세 납부할세 250만 원 양도소득세 할 때 했던 것들인데 재산세 250만 원 초과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상식처럼. 이게 500이었다. 얼마로 바뀌었다?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종부세는 얼마요?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는 뭐 윙크해달라. 제가 윙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지가 않았죠. 자, 근데 적은데 우리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하기가 어려운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는 거 뭐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액 다른 거 비교하고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납부기한 지나서 자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었고요. 자, 언제 처음 배웠냐 이렇게 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는 분들은 다 공부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다 적어드렸잖아요, 이거. 자, 힘들게 다 적어서 제가 필기로 해드렸던 거고.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요. 자, 분할납부 기준금액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 배로. 배액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할납부 가는 금액 얼마다? 400일 때 얼마예요? 150만 원. 납기는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니까 자 1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350만 원. 절반까지 분할납부 가능해요.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종부세도 자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 할 때는 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제가 맨날 그 전에 예를 들었던 건데 400만 원일 때 종부세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요? 4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종부세
400에서 250만 원 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고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이다. 재산세도 아까 700이었을 때 종부세도 700입니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350만 원.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지난번에 연습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다. 최대 분할 납부하는 금액 얼마다? 200만 원. 1,400이면 400만 원. 1,600이면 얼마? 6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로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600이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600일 때 1,800만 원. 아, 우리 다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일일이 손으로 제가 쓰면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 분할 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방 했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왜 대답 안 해요?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 납부 대상자는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이다는데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250만 원 초과로 올해 둘 다 바뀌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하고요. 2번 정답. 3번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 납부 기한은 다르다. 그렇죠?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4번 양도세 분할 납부 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다 그랬습니다. 양도세는 자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물론 이제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요건 갖추면 다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맞습니다. 5번 재산세, 양도세 분할 납부 기한은 납부 기한이 경과날부터 2개월이다. 그렇죠? 종부세만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세와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래요. 종부세만 6개월이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분할 납부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니까요.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보면 바로 여러분은 그냥 뭐만 떠올리면 돼요? 재산세고 뭐만 찾으시면 돼? 상속세요. 자, 상속세는 없으니까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그래서 D급번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25번 D급번 재산세 3번이 정답이고요. 26번 문제 보시니까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요건 다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러면 뭐 이것도 똑같아요. 자,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지방세에서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찾으시고 국세에서 뭐만 찾으시면 돼? 상속세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속세는 없어요. 그럼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잖아요. 자, 예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니까 요거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니을 번 요거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한 세금 어떤 거? 재산세만 고르시면 됩니다. 재산세, 상속세인데 상속세 없으니까 재산세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세목별 부가징수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에 관한 거 한번 세목별 신고기한이 독립한 문제로 이렇게 섞어서 종합문제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28번 문제가 보면 우리가 제2찬압세무에 관한 거, 요 제2찬압세무자에 관한 건데 이 제2찬압세무에 관한 것은 뭐 우리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요 제2찬압세무에 관해서 이렇게 23회 때 딱 한번 나왔었어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세금 납부하는 자는요. 여러분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28번 문제 자 한번 봅니다. 28번 문제는 제2찬압세무자에 관한 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근데 한번 우리가 보시면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여기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는데 이 납세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수 의무자는 세금 징수 의무만 있는 자지 납세 의무는 없으니까. 근로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보세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근로자.
근데 자,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을 떼고 주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때 그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우리가 사업주 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납세 의무자는 원래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가 있는 자, 또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럼 과세권자는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 이런 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 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에는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 이게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양도의 경우에 자, 사업양도인을 주된 납세자로 할 때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놓고 그 사업양수인이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세권자는 여러분들, 과세권자는 어떤 분들은 지금 PPT를 처음 보는 분 마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 PPT로 계속 강의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 핵심 요약 과정 같은 거는 갑과 을이 사업을 양도해요. 그러면 사업 양도를 하면 사업 양도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양수인 을이 있어요. 그러면 당의 사업 양도와 관련해서 이 사업 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예요. 주된 납세자인데 사업 양수인을 법에서는요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당의 사업 양도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요 과세권자는 사업 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사업 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업 양도와 관련해서는 주된 납세자인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져요. 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증인은 세금 납부만 보증한 자예요. 자, 신고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증인은 납세 보증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에는 이렇게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우리가 포함합니다. 자,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한번 봅니다. 그럴 때 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편하게 한번 봅니다. 제2차 납세 의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요. 편하게 한번 보세요. 달달 이걸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보세요. 자, 법인이 세금 낼 거 왕창 있는데 그냥 법인 해산해버려. 그러면 세금은 그냥 없어져.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해산하는 법인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가 해산하는 법인이면 그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이라든가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놓고 얘네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요. 그 다음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 보세요. 비상장 법인이요. 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가 특정한 과점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얘네들 이런 게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 그 어떤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가 과점주주가 만약에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사업양도인을 주된 납세자로 하는데 얘가 세금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주된 납세자는 법인이에요. 근데 세금을 못 내면은 특히 이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가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때 과점주주라는 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한 명과 신족그 밖에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요?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또 그러면 딱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고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과점주주고. 자, 그래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에 무한 책임 사원은 전액 책임을 지고 특정한 과점주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 이렇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제2찬압세무는 그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자 주된 납세자인데 책임을 못 내면 이 법인이 제2찬압세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요 28번 문제요. 23회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이 문제 있잖아요. 제2찬압세무에 관해서 자세히 제가 강의를 안 하고 한 번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핵심 요약 과정이나 문제풀이 때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23회 때 상당수 수험생들이 답을 잘 맞췄어요. 왜 맞췄냐고요? 보세요.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일련제 출자자로서 제2찬압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보니까 잘 몰라도요. 3번이 눈에 띄잖아요. 3번에 보니까 비상장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딱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50% 보유하는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50% 초과해야 한다. 계속 제가 강조해서 배웠기 때문에 23회 때 이 문제를 보는 수험생들 상당수 수험생들은 딱 보니까 100분의 50이면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을 골라가지고 상당수 수험생들이 맞췄는데 자 그렇습니다. 3번은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제2찬압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머지 자들은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등등 자 이렇게 등등해서 제2찬압세무 부담하고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찬압세무에서 과점주주의 요건 정도로 한 번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요. 공유송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는데 서류 송달에 관한 건데 요거는 24회 시험 때 그 전에도 안 나오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오고 딱 한 번 서류에 송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그냥 서류 송달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류 송달은요. 서류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부 송달이라고 해서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전자 송달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널리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송달은 널리 보이게 하는 건데 그 공송달에 관해서 한번 또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 공송달에 이거 이따가 좀 봐야 할 건데 공송달에 관한 것을 상당수 수험생들이 답을 잘 맞췄어요. 여러분, 이건 성립식이 좀 이따 뒤에 나오는 거라 한번 절 보세요. 공송달은 자. 이렇게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이나 이런 것들이 곤란할 때 우리가 공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공송달은 그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아니면 관보나 공부에 그 게시하거나 또 아니면 게재하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공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공송달 사유가 어떤 때 하고 있냐 할 수 있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번 한번 볼까요? 이 문제도 24회 시험 때 상당수 수험생들이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9개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해요. 곤란해 동그라미. 자,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또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게 안내 송달하기 곤란해요. 곤란해 동그라미요. 5번 봅니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게 안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곤란해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보니까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 공송달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을 딱 보니까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해요. 그러면 눈에 딱 띄잖아요, 이거만. 이거는 자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요 서류 송달을 거부해요.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 장소에 그냥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치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둘 수 있어요. 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9번 문제 보세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분 세법은 가끔씩
자, 의의 범위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범위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할 필요 없이 잘 보니까 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곤란하고 그런데 4번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 받자고 서류 송달을 거부해. 딱 눈에 띄잖아요, 이게. 그래서 4번을 골라가지고 많이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송달 그래서요,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조금 이제 한번 뭐 보기로 하고요. 좀 저기 한 내용. 자, 이 정도 보시고 공송달은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세는 지방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징수방법 많이 했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뭐라고요? 보통징수입니다. 자, 문제집 26페이지 계속 봅니다. 30번 문제. 자, 2번 지문이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데 이따가 또 우리가 제척기간에 관해서 좀 보겠지만 우리 제척기간 있잖아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이에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식으로 자,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어떤 사안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제척기간이. 그래서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지방세요. 제척기간.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인데 여기 보니까 지방소득세요. 그냥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 결합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이 됩니다. 10년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은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표준세율이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 항상 보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죠?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성격, 납세무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등이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본세에 의해서 확정 방법에서 납세무가 확정되고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고요. 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상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어떻게 한다? 둘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유치송달입니다. 아까 얘기한 유치송달이에요. 송달 장소에 그냥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송달의,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1번 문제부터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중요했었죠. 제가 조세 총론에서 올해 꼭 중요한 거,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꼽는 거. 자, 먼저요. 징수 방법, 납세무. 자, 우리가 징수 방법과 함께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원 가산세. 요 관련한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원 가산세 관련한 내용, 징수 방법. 요 내용들. 자, 요거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또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 이런 것들을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럴 때 우리 납세무 성립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세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립은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고 또 확정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로 예를 들면
취득세로 예를 들면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 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 매매를 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또 등기전 합니다. 등기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등기전에 필요한 소리를 넘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잔금 치렀을 때 취득세는 취득했다고 보고 그때 취득한 때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그다음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예요, 과세권자예요.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원칙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을 해요? 납세무자가. 신고는 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세금을 계산했다 던지고 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신고는 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자 과세관청에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때 이런 식으로. 또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런 애들. 종부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도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원칙은 결정하는 때지만.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우리가 소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로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이 있고 그 과세 기준일, 내년 언제요? 6월 1일이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할 의무는 생기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재산세는 자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자 과세관청에서 원칙 계산해요. 납세무자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세는 이렇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 재산세 같은 보통 징수 또는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시험 문제는 이고요. 자 이미 나온 것도 그렇지만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또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정부부가세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또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결정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자 근데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오, X요. X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지 신고 없을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죠.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등록면허세 틀렸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납부 등을 통해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세목별로 납세무 성립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확정에 대한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면 자 이거 보시면 되고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셈이 어떤 건지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8회 시험 때 소멸 사유를 물어봤었고 독립화 문제를 한번 잘 안 나오던 부분이었는데 나왔었고 성립이 29회 잘 나왔던 부분인데 29회 때 나왔고요. 그래서 30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개정 내용도 있고요. 잘 보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또 향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 내용 포함해서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성립 시기 관해서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PPT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로 하기는 좀 적어드리기는 너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 성립 시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성립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한번 보시면 쭉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쭉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물과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등기 등록한 후 30일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과세의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얘네들? 6월 1일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꼽살이 낍니다.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군군의 사업소 둔지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제3분 주민세, 또 개인균등분 주민세 같은 것은 특히 시군군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요. 이런 것들. 얘네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네들 언제요? 7월 1일. 그래서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X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 다르다는 거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29회 때 이거 물어봤었고요. 종업원분은 그냥 참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얘네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럽니다. 왜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것 뿐이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 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땡, 소득이 발생한 때 납세무 성립한다. X입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꼬시서 넘어가면 안 되고. 단,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소득세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되는 때,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런 거. 지방세 가산세는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어느 때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때, 그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 신고납부 불성실한 그 세금에 그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도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지방세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그렇다죠.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가 아니라 그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 신고납부 불성실한 그 세금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계속 다시 복습 한번 해봅니다. 눈으로 익히면서. 그 다음에 인지세는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그냥 편하게 봅니다.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금 성립하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자, 얘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금 성립시. 그러니까 이런 부가세들은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농특세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본세에 따라서 납세금 성립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한다는 거예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한다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냥 부가세는 뭐다?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금 성립하고요. 지방소득세는 그냥 참고입니다. 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문자니까 납세문 성립 시기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소득세가 개인 지방소득세일 때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문 성립합니다. 얘네들. 예?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문 성립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자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요. 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할 때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함께 떼잖아요. 이때는 납세금 성립하고,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여러분들.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생각나요, 여러분들? 수시 부가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했었고.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국세가산세가 있잖아요. 이 국세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이 국세가산세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2020년 개정세법이에요. 신설된 규정인데, 근데 개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글쎄 이거를 뭔가 이런 걸 막 바꿔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낮고, 아니면 얘네들 뒤섞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은 조금 있고, 그래서 일단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한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여기 보세요. 이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업번은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국세 있잖아요. 그 신고 납부하는 국세에서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즉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국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그런 국세는, 자 보세요. 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 국세는 그 법정 신고기한, 여기 포인트는 신고라는 말, 여기가 포인트예요.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국세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신고란 말,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납부지연가산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자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니은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뭐냐면, 우리가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잖아요.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온 거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온 일일 0.025% 적용되는 이 납부지연가산세 있잖아요. 일일 0.02%씩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지난주에 제가 PPT로 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납부지연가산세. 자,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국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로 납부지원가산세. 이렇게 일일 0.02% 정도 되는 납부지원가산세는 자 여기 보세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 일일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자 일일 0.02% 정도 되는 이 납부지원가산세는 뭘 기억하냐면 그 일일마다 그 하루 지날 때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일일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국세기본법 47조의 4 국세기본법 47조의 3 1항 3호 자 47조의 4 제1항 3호에 관한 요 납부지원가산세는 어떤가 하면 요거는 자 D급번은 종부세처럼 정부 부과가세는 국세에 있어서 그 3% 적용되는 납부지원가산세 있죠? 예.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는 국세에서 3% 적용되는 납부지원가산세 얘는 자 그 납세 고지서란 말이 나오죠. 납세 고지서에 따른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 의무가 수당적으로 승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 2020년 개정세법 납부지원가산세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가산세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처럼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국세에서 신고불송실 가산세 적용되는 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거니까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자, 일일 0.02% 적용되는 납부지원가산세는 그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납부지원가산세는 3% 적용되는 납부지원가산세는 납세 고지서란 말이 나옵니다.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31번 문제 봅니다. 31번 문제 보니까요. 납세무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는데 기업번 소득세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래요? 예?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고 소득세는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다 기간을 단위로 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 특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는데 자 이건 니은번은 이걸 만약에 이게 만약에 소득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면 또 맞아요 이게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그러니까 이 니은번은 어떻든 간에 요건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농특세는 부가세니까 그 본세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인데 만약에 이게 농특세가 소득세 부가세에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맞는 지문이에요. 본세 따라가니까. 그래서 니은번 어떻든 간에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모표로 생각하시고요. 디귿번입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맞죠 여러분들? 6월 1일.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부가세니까 뭘 따라가겠어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뭘 따라간다? 본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는 성립하는 때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시부가 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31번 문제 어떻든 간에 별표시 하시되 다만 감안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수시부가 무관함. 자, 1번 재산분 주민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7월 1일. 자, 그래서 1번 맞죠, 여러분들? 맨날 제가 재산세랑 비교해서 강조드렸던 거고 당연히 답을 고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맞습니다. 2번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얘는 법인세,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언제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매년 언제요? 12월 31일. 그렇잖아요. 12월 30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소득세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요.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자, 재산세 부가세니까 지방교육세 뭘 따라가야 돼? 재산세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6월 1일.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5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거기 해설 보면서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줄 긋고 외우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28페이지 3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요. 인지세요.
인지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아까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문서 작성하는 때예요. 인지세는 참고적으로 문서 작성하는 때고,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때고, 인지세. 그 다음에 니은번 종부세는 어느 때입니까? 재산세 따라가야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또 나왔네요. 부가세니까 뭘 따라갑니까?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를 말합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어느 때라고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고. 맞고요. 미음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는데,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냐?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나오면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달의 말일 나와야 됩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나와야죠. 그래서 미음번 틀렸고,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번, 자, 두 개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반복이 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보니까요. 조세 납세의무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즉 납세의무가 성립됐다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중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이 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고요. 1번 틀렸고 취득하는 때고. 2번 종부세 또 나왔네요. 매년 납기계 시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 아니고 언제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3번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4번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세는 맞는데요. 국세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국세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산할 국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국세는 요걸 좀 여기서는 국세를 좀 지워야 돼요. 국세는 저 세모표예요. 국세는 그 밖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자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수시부가에서 그러니까 가산세, 지방세는 가산세가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인데, 그래서 그 지방세 따라가는데, 근데 국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만 맞는 지분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만 이제 가산할 국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지문은 국세는 좀 세모표입니다. 국세는 요거 세모표라는 거. 그래서 국세는 세모표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본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 균등분 주민세 아까 어느 때라고 했어요? 제3분과 균등분 주민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죠. 7월 1일. 자, 이렇게 해서 4번은 맞긴 맞는데 국세를 국세를 지워버리던가 아니면 그래야지 이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가산세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에 양도세 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요거 예정신고 납부할 때 소득세는 어느 때다?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 항상 달의 말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1월 31일이고 예정신고할 때 소득세는 어느 때다? 달의 말일이요. 달의 말일이니까 7월 10일 날 양도했으니까 달의 말일은 언제예요? 7월 31일이에요. 이거.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7번 문제는 이거 기출 문제예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일에 신고하는 때는 과세권자 결정, 고의소 날라고 시통해 버렸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얘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9번 문제 봅니다. 39번 문제. 39번 문제인데 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일단 39번 문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확정이요. 납셈 확정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확정에 관한 것도 설명드리고 또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